네, 안녕하세요. 박수 쳐주시고. 네, 보강입니다. 진도를 마치기 위해서 3월 1일 보강하는 거니까 양해 바라고요. 네, 책자는 362쪽. 네, 민법이 이 책 한 권이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한 권이 있죠. 네, 그럼 민법은 양이 뭐다? 많은 겁니다. 자, 362쪽 저당권. 네, 앞에 내용 몰라도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네, 이 저당권을 순 우리말로 고치면 뭘까? 하도 듣다 보니까 당연한 거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 몰라.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권? 동산 담보권은 질권이고 부동산 담보권은 뭐다? 저당권. 그럼 이걸 하려면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기억하면 돼요. 부동산 담보대출. 이거 가지고 저당권 한번 풀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자꾸 잘 이해가 돼요. 잘 할 게 많아져요. 뭐 하긴 하는데 뭐 이거 아는 건 별로 없고 맨날 뭐예요 그냥? 헷갈려가지고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번에 꼭 합격하고 싶어요? 진짜요? 그럼 아침에 벽 보고 나왔나? 아니 수업 듣는 건 듣는 거고 양을 줄여서 9월 달에 하루에 학개론 민법을 하루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하루에 1차, 2차를 다 해야 돼. 그 양을 뭐 한다? 줄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뭐 외우고 잘 외웠다 해서 물론 외우면 좋은데 잘 안 되거든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만큼 10개를 해야 된다 해놓고 7개를 했어요. 만족 불만족. 10개가 목표인데 7개밖에 못했으니까 3개 못하니까 열받잖아. 그래서 하지 마시고 7개를 했잖아. 그래도 몇 개? 산에 올라야 돼. 오늘 산에 올라다가 중간에 아유 힘이 체력이 딸려. 그럼 중간에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산에 갔다가 체력이 안 돼. 그럼 쉬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려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정상까지 못 올라갔던 그 패배 의식을 가지고 내려와야 돼. 그래도 중턱까지는 올라가 봤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까? 아니 꼭 산에 꼭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뭐요?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자꾸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본권 있어야 할 상태를 가정하지 마시고 점유권으로 공부하세요. 뭐라고? 그래 오늘 책 한 두 페이지 봤으면 그래도 많이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도 그냥 갈까 그냥 남아서 수업 들을까 또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갈등 없었다고요? 갈등 있을 거예요. 예, 잘하셨고요. 그래서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 뭐다? 그러면 대출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그 대출 해준 사람은 대출 받는 사람한테 그냥 빌려달라 그럴까 담보를 요구할까?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부동산 뭐가 들어간다? 담보를 요구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대출 해주는 이 관계를 법률 용어로 소비대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대차요? 그러면 소비대차 받는 사람이 있고 소비대차 해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해주는 사람을 채권자라 한다면 무슨 자? 채권자를 한다면 저기 빌려 쓴 사람은 뭐가 되는 거고 무슨 자가 된다? 채무자가 되는데 그냥 얼굴만 보고 빌려주질 않고 꼭 담보 갖고 오라고 그러죠. TV 틀다 보면 무슨 저축은행에서 번호 누르면 돈 300, 500 주겠다고 막 선전 때리죠. 그건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그냥 무담보 대출이야. 그럼 이율이 셀까요? 안 셀까?
세겠죠. 그럼 부동산 담보를 요구했을 때, 자, 담보 제공자는 누굴까? 보통. 제공자 보통 누구예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갖다가 뭐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답이 못하면 이제 누가 보통 없으면 부모가 대신 담보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누가 할 수 있다? 제3자가 대신 담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담보 받는 자는 보통 누구예요? 네? 채권자가 담보를 받는 거겠죠. 그죠? 이때 부동산 담보 받은 자, 이 부동산 담보를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쳤죠? 저당권. 무슨 권? 뭐랬다? 저당권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쪽 명칭이 뭐가 될까? 저당권 받은 자. 그래서 저당권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 그 왼쪽은 뭐가 될까? 담보 제공자죠? 부동산 담보권 무슨 자? 제공자를 뭐라 한다? 설정자라 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 점유는 누가 할까? 응? 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계속 점유를 할까? 채권자가 점유를 할까요? 이쪽은 계속 점유를 할까? 이쪽에서 계속 뭐를 할 것이죠? 이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럼 주인공은 저당권자입니까? 설정자입니까? 자, V자 해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지휘권, 저당권이 있으면 전부 다 권자들이 주인공이에요. 누구다?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전세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지역권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유치권에서는 유치권 설정자가 없어요. 무슨 권자만 있다? 유치권자만 있어요. 질권 설정자, 질권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유치권에서만 설정자가 없다고 그랬죠. 둘이 약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자가 주인공이에요. 전부 다 권자들이 주인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거기 시작되는 356조 이 조문을 별표하시고요. 여러 번 읽어두세요. 결국은 이 책도요. 조문을 해설해 놓은 거예요. 뭐 해놓은 거? 꼭 다 알려고 하면은 수석하려는 사람이고 수석할 듯이 공부하지 마시고 뭐요? 겸손하게 공부하세요. 자, 시작되는 단어가 무슨 권자예요? 부동산 담보권 받은 자죠? 출발이 여기네. 어디서? 저당권자. 여기 돼 있네. 그죠? 그 다음 여기 채무자 제3자가 뭐를?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유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그 다음 네?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뭐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이제 저당권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고 무슨 변제 받는다? 우선 변제 받는다. 우선 변제라는 것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입장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병락대금 입장권. 그걸 뭐라 한다? 우선 변제. 그럼 이거 할 때 유치권을 같이 떠올려야 되거든. 무슨 권? 유치권은 반대지. 유치권 공식이 뭐죠? 딴딴따단딴딴 손가락 두 개 펴가지고 타인 물건 점유하다가 채권 가지고 유치권 돌렸지. 유치권은 그러니까 유치권 공식은 어떻게 돼요? 유치권 공식은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뭐는 완전히 반대다?
유치권은 뭐가 생명이고 점유가 생명이고 뭘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지만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는다. 우선 변제 받는다. 이거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의 포인트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다가 돈 안 갚으면 경매 실행해서 경락대금 들어가서 뭐 받겠다? 우선 변제 받겠다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책자도 한번 체킹해 볼게요. 363페이지 가로 2번과 가로 3번 있죠. 점유를 뭐 하지 않는다? 수반하지 않습니다. 점유하지 않죠. 뭐 점유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권은 없겠네. 점유 내나 할 권리는 없겠네.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 가지고 반환 요구할 수 없었죠. 누가 기억나? 지저대봐야 너희들이 아무리 지저대봐야 독도는 반환할 수 없다. 뭐 지역권하고 저당권자는 본권은 있어도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본권 가지고 반환 요구할 수 없죠. 방해제거 예방할 수 없겠죠? 방해제거 예방은 있어요. 뭐가 없다? 반환이 없다. 자꾸 연상하셔야 돼요. 일부러 안 쓰는 이유는 또 쓰면 더 적을까봐 그냥 듣고 흘리란 얘기예요. 듣고 뭐 하라? 흘려요. 자, 그래놓고 이제 거기 3번에 점유를 뭐 하지 않는다? 수반하지 않는다. 대신 무슨 변제는 있다? 우선 변제. 그럼 우선 변제가 있으면은 밑으로 4번에 쭉 가시면 4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물상돼 있어. 무슨 성? 우선 변제가 인정되면 무슨 대비? 응? 변형된 가치물에 무슨 대비? 물상 대비할 수 있는 거고 유치권은 뭐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가 없기 때문에 무슨 대비? 물상 대비 갈 필요가 없죠. 유치권은 오직 뭐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건물이 화재가 나면 유치권자는 불 끄러 가야 돼요? 불 구경 가야 돼? 불 끄러 갔는데 타버렸어. 화재 보험금에 입장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죠? 화재가 났어요. 불 끄러 가야 돼? 불 구경 가야 돼? 불 구경 가도 되죠. 점유하지 않잖아. 그러다가 화재 보험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압류해서 특정성 들어가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완전히 누구랑 누구는 반대요. 유치권과 뭐는 반대? 그래서 물상 대위는 뭐가 있을 때만 들어간다. 우선 변제권. 이해됐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성립 들어가면은 자, 364페이지 보세요. 자, 맨 위에 보시면 저당권, 부동산 담보권 설정계약의 당사자 나오죠? 그죠? 1번은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무슨 자? 네, 담보 제공자는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 제3자. 이 제3자를 뭐라고 그런다? 물상 보증이라고 해요. 물건으로 대신 보증 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보증이? 자, 그다음 밑에 저당권자가 나옵니다. 무슨 권자? 그럼 저당권자 당연히 누구겠어요? 여기서? 채권자가 당연하겠지.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도 뭐가 될 수 있다? 응?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어디 태도? 판례 태도입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색깔 파란 부분에 뭐 있습니까? 합의가 있었고 그 밑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뭐가 있다면? 혹시 문제 풀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요 좀 봐주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뭐 한다? 예외가 있는 거예요. 민법은 왜 이렇게 자꾸 예외가 많을까? 항상 네가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네가 옳은데 특별한 경우에 있을 때는 네도 옳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과 뭐다? 예외. 자, 그래서 저당권자는 보통 채권자가 맞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가 뭐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고. 자, 절 보세요. 자, 소비대차 했을 때 보통은 주로 빌려 쓰는 게 돈이죠. 금전. 근데 시골에서 쌀을 소비대차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농사 지었다. 창고에 백가마니가 있었다. 근데 화재가 나가지고 백가마니가 몽땅 타버렸어.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 가보니까 그 창고에 300가마니가 있어. 한 100가마니 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을이 갖고 있는 건 쌀 채권이지. 무슨 채권이 아니고. 그럼 쌀 채권에다가 이 부동산 담보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 채권에도 저당권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채권만? 금전 채권만 저당권 붙이는 것이 아니고 특정물 인도 채권도 저당권 붙일 수 있는데 등기부에다가 쌀 100가마니 적으면 안 되겠지. 금전 환산해서 기재하면 돼. 그래서 우측 보시면은 365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1번 파란 글자 뭐라고 돼 있어요? 금전 채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2번에 피담보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는 피담보 채권 가액을 금전으로 산전해서 뭐 할까? 등기할까? 쌀 100가마니 채권을 등기부에다가 쌀 100가마니 이렇게 적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쌀의 등급도 기재해야 되겠지. 그러면 경락인이 경락되고 완납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쌀을 구에다가 붙인다는 것은 너무 번잡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붙일 수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고 무슨 채권도 금전 채권 아닌 것을 특정물 인도 채권 또는 거기 비금전 채권 이해되세요? 네, 그 정도. 우측에 1번이 있네. 우측에 1번이 있죠. 뭐 백미 70가마 시가 얼마? 인도 채무담보에서 23만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저당권 등기했다. 그죠? 그래서 등기부에는 금전으로 뭐 할 것? 기재할 것.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이제 저당권 붙인 다음에,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돈 갚을 때가 왔어요. 뭐 할 때가 왔다? 그러면 여기 채권이 있어서 밑에 뭐 붙여놓은 거죠? 저당권 붙여놓은 거죠? 채권이 주, 저당권은 종. 이해되십니까? 예? 더 멋있게 할까요? 3편 채권. 소비대차 채권 가지고 2편 물건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이해되세요? 3편 채권에 무슨 대차가 있어서 소비대차가 있어서 2편 물건에 담보물건 저당권 등기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등기한 이유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재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가가지고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뭐가 도래했다? 자,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해도 자동 소멸한다. 이 말이 맞을까? 자, 말소를 해야지 저당권이 소멸하는 게 이게 맞을까? 자, 노란 A, B 선택 한번 해보실까요? 응? 말소 소멸, 자동 소멸.
항상 여러분은 자꾸 선택 둘 중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말씀하셨어요? 찍으셨어요? 응? 그 모를 때 제가 맨날 모를 때 뭐 하라고 그랬어? 매 점이 있어요. 뭐 있다고? 매점이 뭐예요? 매매 계약, 등기 청구권, 등기, 점유 취득시효, 매점, 점유 취득시효, 등청, 등기 있었죠. 전부 다 자동 취득이야, 등기 취득이야? 아무 때나 자동하면 안 돼. 매매 등청은 등기 취득, 점유 취득시효도 등기, 매점 등기, 등기야. 그럼 중간에 자동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다? 187조 상수형 경기, 상속, 공영, 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그러니까 모를 땐 뭐로 가요,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뭐다? 자동으로 가. 그러다 죽는 수도 있어.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뭐다? 나중에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럼 자동 소멸, 말소 소멸? 무슨 소멸이 아니고? 말소 소멸이 아니고 뭐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씨, 자동 소멸이 아니고 말소 소멸 같은데, 그렇게 또 의심 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지금? 있어. 눈빛 보면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말소 소멸이 여기가 맞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가 만약에 맞다 그러면요, 채무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등기 지워줄 때까지 나 돈 안 갚을 거예요. 말소 소멸도 변제기고, 에? 채무 변제도 뭐니까? 변제기죠? 이때 채무자가 이상한 소리예요. 동시 이행 관계가 있으면 서로 무슨 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으면,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적었어요, 제가. 뭐라고요? 변제기면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행제 책임 면제받죠? 아이고, 그러면 책임 면제받으면 지연이자가 안 붙겠네. 뭐가 안 붙어요? 네가 등기 지워줄 때까지 나는 돈 안 줘도 뭐가 안 붙어?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방금 전에 채권이 주고 저당권 등기가 뭐라 하였으니, 뭐가 사라지면, 채무가 변제되면 이 등기도 뭐야? 자동 소멸.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동생 관계 아니니까 변제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돈 갚는 게 변제기고 등기 말소는 지금 변제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동생 관계 아니라는 것은 이 사람 뭐다?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다 이야기예요. 무슨 의무?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다? 항변권이 없어요. 항변권 없는 사람은 돈 안 갚으면 이행 지체에 빠지죠. 그럼 뭐가 붙는 거야? 지연이자가 붙는 거예요. 나중에 동생항변 또 나올 거라는 얘기. 무슨 소멸이 아니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종 관계 있으니까. 무슨 관계? 주가 소멸하면 종도 소멸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돈 갚는 게 최고죠. 돈 갚으면 두 가지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뭐가 붙어 여기? 지연이자가 막 붙을 거 아니에요. 계속 붙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연이자가 한없이 가져가게 되면 뒤에는 후순위 걸리지 않은, 가져갈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지연이자 가져갈 때는 무제한이 아니고 몇 년분? 1년분만 가져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무제한 아니고 몇 년분? 1년분. 가장 좋은 건 뭐다? 돈 갚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죽으면 종도 따라 죽는다 이 이야기를 멋있게 표현한 말이 부정성이다 이 이야기예요. 무슨 성? 이해됐어요? 네, 듣고 흐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최악 경우가 뭐예요? 최악 경우가 뭐다?
돈을 갚는 거야, 안 갚는 거야? 안 갚는 거겠지, 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채권자는 어떻게 돼요? 채권자, 저당권자께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누구의 부동산을? 응? 보통은 채무자가 되겠죠? 설정자 부동산을 갖다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뭐 할 수밖에 없다? 경매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경매하게 되면 누가 나타날까요? 경락인이 나타나겠죠? 자, 경 나타나가지고 대금을 다 완납하면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 아니고 뭐다? 그건 나와있잖아요. 상수형 경. 그 경매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그러면 각자 입장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설정자, 채무자 또는 이 설정자는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못 갚았죠? 이 사람들은 자 이렇게 이게 뭘까? X 마스크라고 그래. 무슨 마스크?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 구석에 딱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아까 제가 지연이자 몇 년분이라고 했었습니까? 아까 1년분이라고 했지. 1년분을 갖다가 채무자 설정자가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채무자는 지연이자 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 설정자는 지연이자 1년분 주장하면 되는데요? 안 돼. 자, 그래서 얘는 X 마스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생각해 봅시다. 저당권자는 저당권 왜 실행한 거예요? 네? 경매 실행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실행한 이유가 뭐예요? 돈을 안 갚으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 목적이? 자신의 채권을 뭐 하는 것? 회수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요? 그쵸? 그러면 경락대금 들어가서 돈 회수해야 되겠지. 그러면 제한 없이 뽑아갈까? 일정한 제한이 있을까? 마음대로 못 뽑아옵니다. 일정한 뭐다? 제한. 두 번째 입장이에요. 먼저 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A. 아시겠어요? 두 번째, 채무자는 입장 고려할 필요가 없죠. 못 갚으니까 구석에 무릎 꿇고 뭐한다? X 마스크. 그럼 이제 경락인도 입장이 있을까 없을까? 그죠? 경락 받은 줄 알고 왔더니 증축 부분이 못 취득 못한다고 막 우겨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맡아서 증축을 했어요. 뭐 했다고? 증축해서 경락인이 취득하는 줄 알고 갔더니만 임차인이 개기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은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못 주겠다.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물이라고 해요. 무슨 물? 그럼 부합물은 붙어버린 거지. 그럼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지. 그럼 경락인은 부합물을 취득할까 못할까? 기본적으로 부합된 물건, 무슨 물? 부합물, 경락인 취득할까 못할까? 그 다음에 글자, 종물, 무슨 물? 주된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하면 종물에 효력이 미치죠. 그러니까 효력이 미치니까 경락인은 모두 가져온다. 종물도 가져올까 못할까? 그럼 또 이런 말도 나와요. 종된 권리. 무슨 권리? 그럼 여기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쳐.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만 기억하세요. 채권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했을 때 경락인이 돈을 다 완납하면 어디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당권자, 채권자는 채권을 어떻게 회수하는지 그거 한번 기억하시고 경락인은 어디까지 취득하는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보세요. 몇 가지? 네, 그럼 이제 페이지 넘겨보세요. 366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요? 360조가 나옵니다. 제목이 뭐예요? 네, 피담보 채권은 네,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한테 만약에 법률 용어를 만들었다면요. 저는 유담보 채권이라고 할 거예요. 유. 무슨 담보? 유담보 채권이에요. 담보가 있는 채권이다. 그러면 무담보 채권도 있죠. 무담보 채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일반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유담보 채권과 무담보 채권 하면 딱 눈에 찍히잖아. 유담보 채권을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무슨 채권? 무담보 채권은 무슨 채권? 일반 채권. 그러면 절 보세요. 손가락 5개 피셔가지고 이게 피담보 채권 5개가 들어가요. 몇 개? 그 조문을 기억하셔야 돼. 시험에 꼭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똘똘한 점은 읽히면 되죠. 처음에 원본 찍어야 되죠. 그죠?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등기 돼 있어야 되겠지. 두 번째, 이자. 이 이자도 어디서 어디까지 이자? 변제기 도래하기 전까지 이자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약금이 있습니다. 무슨 금? 자, 이거는 위는 위반했다는 얘기고 약은 약속이에요. 위약. 5글자로 채무불이행이에요. 뭐라고?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벌칙금으로 얼마를 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무슨 금? 위약금. 이것도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뭐가 된다고? 자, 적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다? 원본.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자, 그래놓고 손을 이렇게 2개를 피셔야 되고 항상 마지막 2개가 말썽이야. 자,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아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아니, 거기서 끝내야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왜 끝났어요, 여기서? 아까 채무 변제기 때 돈 갚으면 저당권, 자동소멸, 말소소멸. 자동소멸이라고 그랬지. 말소소멸이면 동생관계니까 돈 안 갚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겠지. 근데 무슨 관계가 아니야? 동생하니까 돈 갚는 게 선이행 의무란 얘기야.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으니까 안 갚으면 그 다음날부터 손해배상이 붙는 거야. 요걸 갖다가 마지막 단수에 지연배상이라고 돼 있죠. 끝에 두 번째 문장에 지연배상, 이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에요. 지연배상, 그게 지연이자예요. 원본 이행기 1 경과한 후 몇 년분?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몇 년분이다? 1년분. 그 이유는 입장권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뒤에 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뒤에 입장권 있는 사람을 위해서 둔 제도입니다. 채무자 설정 전에 아까 무슨 마스크? 이거 주장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실행비용이 있죠. 무슨 비용?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저당권 실행했잖아요. 그럼 그 비용도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5개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불손배, 1년분, 실행비용. 이거 계속 써먹는 거니까 이 360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지연배상은 1년분이라고 돼 있죠. 파란 글자.
그냥 이자는 뭐죠? 제한 없이. 됐어요? 이자는, 약정된 이자는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후순위 권리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연이자만큼 몇 년분? 1년분. 지연배상 1년분에 한한다. 그리고 이 1년분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가 주장하는 것이지. 채무자 설정자는 무슨 마스크? X 마스크예요.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채무자는 지연이자 1년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360조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네, 왼쪽 여백에다가 채권자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 채권자 시각에서 보는 거겠죠. 그러면 돈을 회수하면 채권자는 뭐 불만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경락인이 경락받고 나서 어디까지 가져가는지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2번 목적물 범위가 나올 거예요. 자, 목적물 범위는 누구 입장에서 경락인 입장에서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그게 358조입니다. 읽어볼게요.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뭐한다?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설정행위 다른 약정이 있으면 뭐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우측에 글자 보세요. 타이틀 제목이 뭐하고 뭐요? 네? 부합물하고 뭐예요? 종물. 자, 그러면 거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판례 1번을 볼게요. 건물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했다고 됐죠. 부합물입니다.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 건물의 근저당권은 민법 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 부분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못하 아니했다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 소유권을 뭐한다? 자, 오른쪽에 적어 놓으세요. 이게 바로 무슨 물? 부합물. 그러니까 경락인은 부합물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판례는 종된 권리입니다. 무슨 권리? 저당권 효력은 저당선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저당 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뭐해서 유추 적용되어, 자,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건물 수를 목조한 지상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요거는 갑토지의 을이 지상권 가지고 을이 건물을 축조했어요. 갑토지의 을이 지상권 받아서 건물을 축조해가지고 건물의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그럼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건물이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 지상권도 뭐한다? 함께 취득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종물에 미쳤듯이 어디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주종관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세 번째 판례도 보세요. 구분소유권 전유 부분 주죠.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종된 권리인 무슨 권? 그러니까 주에다 설정하면 어디에도 미친다? 종에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인은 미치는 부분까지 뭐한다?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 주종관계 해봅시다. 주종관계 무슨 관계? 자, 아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주종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물건에서 어디서요?
물건이 침해가 되면 그냥 두면 안 되지. 내놔, 치워, 하지 말 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물권적 무슨 권? 운명을 뭐 한다? 자, 또 뭐가 있을까? 주동관계 이런 거 있었죠. 타인 토지, 무슨 토지? 땅. 기억 안 나요? 타인 토지에 뭐가 설정돼 있어요? 지역권 설정돼 있으면 자기 토지가 뭐가 된다? 초등학교 5학년 6살 먹은 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형 나가면 동생 데려가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 무슨 관계 이것도? 다음에 이것도 주정관계죠? 이것도 주정관계 아니에요? 주정관계 아니에요. 채권이 주, 저당권도 뭐다? 종. 또 뭐가 있을까? 지금 하는 거. 무슨 부분이다? 전유 부분이 있으면 무슨 권? 대지 사용권 있죠? 아파트 방콕 하면 전유 부분이잖아요. 공용 부분도 종이죠? 공동사용 부분은 뭐죠? 종이죠? 무슨 관계? 또 여러분들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거는 계약도 뭐다? 종된 계약이 돼. 무슨 계약?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전부 다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다 글자는 다르지만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무슨 관계 되어 있어요? 운명을 뭐 한다? 같이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유 부분에 뭐 설정하면은 어디도 미쳐. 여기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락인이 이거 취득했는데 대지상권 없으면 날라다녀요? 무슨 관계? 그러니까 다 가면은 떨어져 있지만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무슨 관계예요? 그래서 이 종된 것을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면 나도족이라고 그래요. 무슨 족? 이 나도족이 이게 사실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그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됐었어요. 일본에서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 퇴직을 했어. 심심합니까? 심심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없고 오직 회사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퇴직하니까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뭐라고 그러지 여기? 나도 좀 데려가라. 뭐라고요? 그래서 무슨 적이 탄생해요? 나도족이 탄생한 거예요. 나도족. 근데 이것도 한 번이,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반복되면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애들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구석박이 싫다. 그러니까 뭐 받은 거 있으니까 또 연금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띵하자. 그리고 헤어지자. 이분에 그리고 자유롭게 사세요. 그래서 무슨 족이 문제가 된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적 있었어요. 나도족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요즘 남자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으면 뭐라고 그래? 저 한 끼 먹는 뭐라 그래? 한 끼 원식이라고 그래. 두 끼 먹으면 두식이라고 그래. 세 끼 먹으면 삼식이라고 그래. 집에서 이거 밥 차려 먹는 거 좋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밤에 간식을 먹는 경우 있죠. 간식까지 챙겨 먹으면 갓나 이게 돼.
뭐 한다고요? 갓나 이렇게 돼버려요. 밤에 야식까지 찾아 먹죠? 이건 종갓나 이게 들어가요. 이게 남자들의 현재 주소예요. 그러니까 밥 자기가 차려 먹어야 돼, 안 차려 먹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차려주는 게 중요치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 경우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살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가시면은 할머니는 평화롭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할머니가 먼저 가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는 곧 가요. 왜 그럴까?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심리학자가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할머니들은 늘 밥하고 일 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도록 마음 편해져. 마음 편하잖아. 가서 애들 손자들 막 만져주고 밥 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죠. 스킨십이 있다는 얘기예요. 애도 안아주고 이런 게 별거 아니고 특히 중요한 거래요. 근데 평생 남자들은 뭐야? 아니, 일만 했으니까 이 여자가 먼저 가게 되면 밥도 뭐 할 줄도 몰라. 만지지도 모르고, 애 잘 보지도 못하죠. 밥 차리는 사람 없고 맨날 눈치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순간 뭐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가끔 할아버지가 오래 사시는 분도 있죠. 아, 그건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스갯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뭐 스킨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 안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족 나올 때는 뭐다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것들. 무슨 관계? 그러니까 이거 세트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이해만 되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도 뭐야? 종된 권리라고 돼 있잖아요. 전유 부분이 뭐가 되고 주. 대상권은 뭐다? 총. 거기 1번, 2번, 3번 어렵지 않죠. 판례 얘기죠. 그 다음에 과시 나옵니다. 과손의 저당권 설정하면 사과는 누가 가지고 가요? 여기서 저당권자가 가져가요. 설정자가 가져가요. 아니 과수원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자 은행에 가져가요. 여기 설정자 가져가요. 여기 뭐하니까? 뭐하니까? 점유하니까. 그죠? 다만 채무자가 뭐하지 않으면 돈 안 갚으면서 사과는 꼬박꼬박 따먹으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겠지. 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뭐다? 압류가 들어가면 사과 못 따먹어.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과실은. 과수원에 저당권 설정됐을 때 사과는 누가 따먹는다? 채권자, 저당권자 따먹는 게 아닌 누구다? 설정자가 따먹다가 뭐가 들어오면 압류가 들어오면 못 따먹어. 이해됐어요? 압류 전은 누구 거? 저당권 설정자. 압류 후는 저당권자 거.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점유와 연관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 토지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일괄 경매 가지고 얘기합니다. 무슨 경매요? 자, 일괄 경매를 한꺼번에 기억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 자, 이게 토지입니다. 뭐라고요? 자, 토지에 저당권 설정 들어갑니다. 뭐 설정 들어간다? 자, 저당권 설정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다가 뭐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같았다. 뭐였다? 토지 건물이 다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표시하세요. 아무것도 없다. 같다. 다르다. 그럼 여기서 결정합니다. 법정 지상권은 어디랑 연결? 하나만 선택하세요. 법정 지상권 인정되는 것. 그림이 제일 예쁜데 선택한다. 같을 때. 토지 건물 동일 소유.
경매를 달라지게 되면 무슨 이상권? 법정 이상권 있다 없다? 있다. 여기가 포인트죠. 그러면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이 됐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법정 이상권이 있을까 없을까? 법지 있다 없다?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나대지 마라. 함께 공동으로 나대지 마라. 공동으로 함께 환장하겠네.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면 뭐가 없다. 자, 다를 때 법지가 있을까 없을까? 찍으세요. 법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이렇게 하나? 이미 여기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르면 뭐가 없다? 법지 있다 없다? 무조건 우기기. 아무것도 없다, 같았다, 달랐다. 그러면 같을 때 뭐가 있으니? 아무것도 없다, 신축해봐 법지 없겠지. 다르면 다른 원인 가지고 놀면 되지. 뭐가 없다? 법지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억울한 사람이. 건물이 철거돼야 되잖아. 네? 그래서 여기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면 토지만 미치고 건물은 미치지 않죠. 그럼 건물이 철거돼야 되잖아. 그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일괄 경매. 무슨 경매? 일괄 경매를 여기서 인정한다 이 이야기. 자, 찍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같으면 일괄 경매가 될까요? 안 될까? 자, 정신 차려. 여기서 일괄 경매한다라고 찍었으면 이건 공식이야, 공식. 책은 법지가 저기 있고 일괄 경매가 막 떨어져 있어. 책을 나눠서 공부하면 내 머리도 나눠지는 건데 나누지 말고 이거 어떻게 알아? 코디를 하란 말이에요. 이 책은 창고에 있는 옷과 똑같단 말이야. 그걸 예쁘게 맞추면 이게 예뻐져야 안 예뻐요? 코디하면. 책은 전부 다 쪼개져 있다니까. 그 쪼갠 것을 나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묶어가지고 양을 뭐 한다. 지금 여기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있다 없다? 우겨야지. 자꾸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달라요. 일과 경매. 있다 없다? 우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같다, 다르다. 같을 때 뭐가 있다. 법지 쓰니까 없다 없다지. 제가 억울한 사람이 이쪽이지. 그러니까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가능성이 들어가죠. 그럼 처음부터 같거나 다르면. 그럼 이것도 일괄 경매가 되려면 포인트예요. 경매 당시 무슨 당시?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됩니다. 아시겠어요? 동일 소유가 되면 세트를 기억하세요. 토지 플러스 건물 같이 캔한다. 뭐 한다? 이게 무슨 경매? 자, 어디만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입장권이 있는 거지. 어디는 입장 못한다? 자, 캔이죠. 그럼 꼭 의무가 아니네. 그죠? 좋다. 그럼 나 그냥 뭐만 할란다. 토지만 할란다. 가능하겠네? 이게 무슨 경매? 연습하세요.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같을 때 법지 있고 일괄 경매 안 되지. 다르면 법지도 없고. 그 연습해놓으란 말이에요, 이거. 그럼 X일 때는 뭐가 없다? 법지가 없다. 근데 일괄 경매 가능성 있지. 무슨 당시? 경매 당시 같다면 토지, 건물, 캔, 토지, 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 이야기가 368페이지에 거기에 쭈르륵 다 돼 있는 거예요. 맨 위에 기업.
A. 저당권 설정 후 저당 지 368페이지. 저당 지 토지상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뭐하고 있었다면 무슨 경매? 그럼 이거죠. 나대지 아무것도 없고 신축대지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같거나 다르거나 뭐가 있었다면 이게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됐죠? 그 다음 B. 저당권 설정자,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판례는 용익권자가 축조한 건물이라다 저당권 설정자가 이를 매수하였다면 일괄 경매를 허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억의 A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X죠. 그 다음에 B번은 경매 당시 동일 소유란 얘기지. 왼쪽 기억 A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돼?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고 B번은 뭐예요? 네? 같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당시에? 무슨 당시? 경매 당시 무슨 소유라면? 무슨 경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괄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밑으로 가세요. 니은 A. 일괄 토지 플러스 건물 캔이라 할지라도 저당권자는 어디 가서 건물 매각 대금에서는 뭐 받을 수 없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죠. 어디만 입장한다는 거예요? 토지만 입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만 입장한다? 토지. 또 B번은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니은의 A는 토지 플러스 건물 캔. B번은 토지 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괄 경매를 여러분들은 하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뭐랑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법지랑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측에 확인 예제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갑은 을수에 X토지의 저당권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토지와 Y건물 일괄 경매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기억이 뭐야? 갑이 저당권 뭐하기 전 그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건물이 있었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죠? 두 번째는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을이 토지의 Y건물을 축조했죠. X 출발했지? 같다는 거 다른 거야 지금. 같으니까 일괄 금의 가능성 들어가죠. 디귿은 뭐예요? 갑의 저당권 취득한 후 병이 X토지의 지상권 취득해서 Y건물을 축조했죠. 나중에 누가 샀어? 을이 샀네? 그럼 토지 건물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정신 차려요. 을 소유 토지의 저당권 취득했잖아요. 그럼 누가 샀어요 지금? 을이 토지 건물 갔죠? 아니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고 갑이 갖고 있고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쉬는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기억은 설정 전부터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고 니은 디귿은 전부 다 나대지죠. 근데 경매 당시 전부 다 뭐예요? 니은은 을하고 을이 같고
디귿은 건물은 누가 지었지만, 병이 지었지만 을이 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같잖아. 무슨 당시? 경매 당시 같다면. 그래서 법지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일괄경매를 꼭 하셔야 돼. 일괄경매를 나눠서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다, 같았다, 달랐다, 같을 때 법지가 있다고 했었으니까 나대지 설정 후 신축은 뭐가 없다? 법지 없다. 이것도 없지. 그리고 나대 신축, 건물이 신축되면 무슨 경매? 일괄경매 가능성이 들어가. 같거나 다르면 일괄경매 할 수 없지. 일괄경매 언제 한다? 경매 당시 같다면. 토지 플러스 건물 캔.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토지 캔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요. 공인중개사 다음 문제가 나오니까 출발을 놓치지 마세요. 뭘 놓치지 마라?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대지 마라가 나오는 거. 나대지 나오면 뭐가 없다고. 나대지 마라 공동으로 함께 환장하겠네. 그럼 나왔잖아요. 그런 거.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